매일 아침 7시, 15년 동안 어김없이 오던 아버지의 문자가 사라졌습니다. 런던에서 기후 연구를 하던 과학자인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2주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스웨덴 숲속에서 거의 실명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유럽 전체가 몇 달을 기다리라고 할 때 단 하나의 나라만이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곳은 바로 엠마가 평생 편견을 가지고 있던 한국이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예요. 저는 그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매일 아침 7시에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항상요.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벌써 2주째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런던에 있는 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과학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날씨와 바다에 관한 숫자들을 입력하고 있었죠. 방 안에는 커피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모든 게 평상시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어요. 손이 떨리면서 옛날 메시지들을 다시 보고 있었어요. 2주 전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였어요. 엠마야, 좋은 아침. 지금 스웨덴에 와 있단다. 여기 나무들이 정말 멋져. 곧 사진 보내줄게.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환경을 연구하는 분이셨어요.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며 숲과 강을 살펴보고 계셨죠.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으셨어요. 저를 제외하고는 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연락을 안 하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다 온도, 바람의 방향, 전 세계에서 온 기후 정보들. 하지만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자꾸만 아버지 생각만 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다치신 건 아닐까요? 어떤 숲에서 길을 잃으신 건 아닐까요? 속이 뒤틀리면서 아팠어요. 연구실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피터슨 박사는 학생과 연구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바뀌어 있었거든요.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여전히 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마이클 이름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마이클은 제 남자친구였어요. 곧 결혼할 예정이었죠. 캐나다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면 마이클이었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엠마, 아버지를 찾았어. 그 네 마디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살아계셔. 하지만 엠마, 문제가 있어. 큰 문제가. 눈을 감았어요. 말해봐요. 스웨덴 숲속 오두막에 계셔. 며칠째 거기 계시는데 눈이, 백내장이 훨씬 심해졌어.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셔. 목이 말라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눈에 문제가 있으셨거든요. 유럽 의사들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대기 명단이 너무 길었어요. 4개월이라고 했어요.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했고요. 스웨덴 병원들도 여전히 대기 명단이 길어. 최소 4개월은 기다려야 해.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4개월은 너무 오래였어요. 아버지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셨거든요. 하지만 엠마,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너는 싫어할 거야.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데요? 한국. 거기서는 내일 수술할 수 있어. 심지어 당일에도 가능해. 한국. 그 말이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어수선하고 불친절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붐비는 도시와 무례한 사람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제품들은 싸구려에 조잡하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고요. 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 마이클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엠마, 이건 내 아버지 얘기야. 한국 의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들 중 하나야. 병원들도 정말 훌륭하고.
외국 환자들을 몇 달씩 기다리게 하지도 않아. 런던의 회색 하늘을 창문 밖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방울들이 유리창을 따라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딘가 어두운 숲속에서 혼자 계시면서 무서워하고 계셨어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시면서요. 스웨덴 의료 시스템은 4개월을 더 기다리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실명하실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오두막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더 이상 또렷하게 볼 수 없게 된 그 다정한 눈을 생각했어요. 제가 아프거나 무서워할 때마다 돌봐주셨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런던에서의 편안한 삶이 갑자기 작고 이기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들이 갑자기 바보 같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용감해지길 바라고 계셨어요. 두려움을 제쳐두고 도와드리길 바라고 계셨거든요. 오늘 밤에 짐을 쌀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 인생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시험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제 세상이었어요. 내일이면 항상 피하고 있던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될 거였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낯선 사람들에게 맡기게 될 거였어요. 제 자신의 두려움과 편견들과 마주하게 될 거였고요.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컴퓨터 화면의 숫자들이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 소중하니까요. 비행기는 마치 저를 다른 행성으로 데려가는 커다란 철새 같았어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영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높은 곳에서 보니 모든 게 너무 작아 보였어요. 건물들, 도로들, 어제까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요. 마이클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커다란 손으로 제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었죠. 정말 빨리 모든 걸 준비해 주었어요. 비행기표, 호텔, 심지어 서울 병원 예약까지요. 이렇게 빨리 다 해결될 줄은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무섭니? 조용히 물어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뱃속에서 나비들이 제주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주변 승객들은 차분해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담요를 머리에 덮고 자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작은 화면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고요. 너무나 평범해 보였어요.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를 거라고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차가울 수도 있고 불친절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이 가족은 세상 어느 비행기에서든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과 똑같아 보였어요. 아기가 부드럽게 옹알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피곤한 눈으로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고요. 어쩌면 제가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비행기는 13시간이나 걸렸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두운 오두막에 혼자 계시는 아버지 생각이 계속 났어요. 한국이 어떤 곳일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의사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요? 저희 같은 외국인들에게도 친절할까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어지러웠어요. 공기 냄새가 달랐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달랐어요. 비 냄새와 꽃 냄새,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공항이 엄청나게 컸어요. 유리벽들이 천장까지 뻗어 있어서 마치 수정 궁전 같았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수선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모두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천장에는 한국 글자로 된 표지판들이 걸려 있었는데 제 눈에는 예술 작품처럼 보였어요. 마이클이 기사님을 쉽게 찾았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분이 저희를 보자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살짝 고개를 숙이더니 말하지도 않았는데 가방을 들어주셨어요. 차는 깨끗하고 편안했어요. 런던 택시보다 훨씬 좋았어요. 서울로 가면서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저희 주변으로 커져가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온사인들이 제가 본 적 없는 색깔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더럽거나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놀랍도록 아름다웠어요. 공원을 지나갔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함께 천천히 춤 같은 동작을 하고 계셨어요. 알록달록한 과일과 채소로 가득한 시장도 봤어요.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전화하며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두들 바빠 보였지만 급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행복해 보였지만 시끄럽지는 않았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요. 마이클에게 속삭였어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좋은 것들은 대개 그래. 호텔은 도시를 은색 리본처럼 감싸며 흐르는 강 근처에 있었어요. 창문으로 보니 배들이 물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강가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부모님들은 벤치에 앉아 계셨고요. 평화로워 보였어요. 안전해 보였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위험하고 불친절한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를 만나러 택시를 탔어요. 의사들이 눈을 검사하는 동안 작은 병원에 계셨거든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간호사들이 비누와 맑은 공기 냄새가 나는 복도를 조용히 다니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봤을 때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눈을 찡그리고 계셨어요. 눈이 흐리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세상을 여행하며 다녔던 그 강하고 똑똑한 분이 이제는 작고 길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엠마야, 정말 너니? 아버지 손을 제 손으로 잡았어요. 차갑고 가늘게 느껴졌어요. 네, 아빠. 여기 왔어요. 눈을 고쳐드릴 거예요. 웃으셨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겨우 형체만 보여. 그림자와 빛 정도만. 병실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밝았어요. 기계들이 부드럽게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서울이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는 아버지가 다시 볼 수 있게 도와줄 의사들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두려워했던 곳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서 아버지 손을 잡고 있으니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들었어요. 희망이었어요. 내일이면 의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일이면 한국 의학이 정말로 아버지의 시력을 되찾아줄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내일이면 모든 게 또다시 바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있어야 할 곳에 와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너무 빨리, 그러면서도 너무 천천히 왔어요. 해가 뜨기 전에 잠이 깼는데 가슴속에서 심장이 북처럼 쿵쿵 뛰고 있었어요. 오늘이 아버지가 한국 의사들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오늘 정말로 아버지 시력을 되찾아줄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였어요. 호텔 창가에 앉아서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부드러운 춤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직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배달 트럭들이 식당에 신선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있었고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웃으며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나 평범해 보였어요. 너무나 평화로웠고요. 어떻게 제가 이곳에 대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병원에서 친절한 눈을 가진 간호사가 김 박사님 진료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복도는 밝고 깨끗했어요. 벽에는 산과 꽃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무서운 병원이라기보다는 좋은 호텔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 박사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젊으셨어요. 아버지 눈을 검사할 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계셨어요. 영어를 완벽하게 하시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백내장이 꽤 진행되었네요. 컴퓨터 화면에서 아버지 검사 결과를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건 저희가 매일 하는 수술입니다. 아버님이 수술 후에 훨씬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검사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용감해 보이려고 하고 계셨지만 무서워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무서웠거든요. 김 박사님이 컴퓨터에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환자들의 수술 전후 사진이었어요. 흐릿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오신 나이 드신 분들이요. 수술 후에는 똑같은 분들이 밝고 맑은 눈으로 다시 생기가 넘치고 있었어요. 수술은 15분 정도 걸립니다. 김 박사님이 설명하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잠들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계실 거예요. 당일에 집으로 가실 수 있고요. 15분. 아버지 시력을 되찾아드리는데 그것밖에 안 걸린다니요. 모든 걸 바꾸는데 15분이면 된다니요. 하지만 그 다음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기다리는 시간 말이에요. 아버지 수술은 오후로 잡혀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과 함께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잡지를 읽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요. 몇 분은 한국말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만 빼고는 모두들 차분해 보였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끔찍한 일들을 계속 상상하고 있었고요.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의사들이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버지 눈이 너무 상해서 고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마이클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든든하고 강했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곁에 있어주니까 덜 외로웠어요. 때로는 걱정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함께 앉아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 맞은편에 한국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걸 보시고 웃어주셨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작은 과자 봉지를 꺼내셨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 끄덕이며 저에게 내미셨어요.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서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 자기 남편 걱정도 하고 계실 텐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워하는 외국 아가씨를 위로해 주시다니요. 과자를 받아서 웃어드렸어요. 달콤하고 집 생각이 나는 맛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친절함이 어디에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기 무서워했던 곳에서도 말이에요. 드디어 김 박사님이 대기실 문 앞에 나타나셨어요. 웃고 계셨어요. 수술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쉬고 계세요.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울고 싶기도 하고 웃고 싶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계신 회복실에 들어갔을 때 눈에 하얀 붕대를 감고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깨어 계셨고 간호사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저희 발소리를 들으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엠마야, 마이클아, 어떻게 됐니? 완벽했어요, 아빠. 김 박사님이 모든 게 완벽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손을 내미셨고 제가 잡았어요. 몇 주 만에 느끼는 강한 힘이었어요. 벌써 다른 게 느껴져. 속삭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붕대 뒤로 빛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 간호사가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내일까지 붕대를 하고 계셔야 한대요. 그러면 김 박사님이 붕대를 풀어주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잘 보실 수 있는지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수술이 성공했는지 알게 될 거였어요. 아버지가 다시 또렷하게 보실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였고요. 하지만 오늘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요. 저의 가장 큰 두려움과 마주했거든요.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곳에 와서 친절함을 발견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낯선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돌봐주셨어요. 어쩌면 용감하다는 건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용감하다는 건 무서워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거일지도 몰라요. 내일이면 답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평화였어요. 다음 날 아침은 마치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아침 같았어요. 뱃속에서 똑같이 설레고 떨리는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멋진 일이 일어나길 기다릴 때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오늘이 아버지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시게 될 날이었거든요.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해가 막 서울 하늘을 부드러운 분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이 강변길을 따라 뛰어가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이 가게 앞 인도를 쓸고 있었고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고 저도 함께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김 박사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병실에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조심스럽게 움직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순간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다시 세상을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윌리엄스 씨.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손이 안정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으로 떨리지 않았어요.
어제 성공한 수술이 자신감을 주었거든요. 김 박사님이 붕대를 풀기 시작하실 때 숨을 참고 있었어요. 하얀 천이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긴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깜빡이셨어요. 그리고 눈을 완전히 뜨셨어요. 아버지가 놀라면서 병실을 둘러보셨어요. 눈이 맑고 밝았어요. 더 이상 흐리고 헷갈려 보이지 않았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보셨어요. 마이클이 어제 가져온 꽃들을 보셨어요. 김 박사님의 친절한 얼굴을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보셨어요. 엠마야. 속삭이시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너를 볼 수 있어. 정말로 너를 볼 수 있어. 저도 울기 시작했어요. 멈출 수 없는 기쁜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제 얼굴을 또렷하게 보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시 세상을 보실 수 있게 되었어요. 김 박사님이 아버지 눈을 한 번 더 검사하셨어요. 작은 불빛을 비추시고 시력표의 글자를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모든 줄을 완벽하게 읽으셨어요. 맨 아래 작은 글자까지도요. 훌륭합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력이 백내장이 시작되기 전보다도 더 좋아졌어요. 김 박사님께 계속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잘 돌봐주신 간호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만날 수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말로는 저희가 느끼는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에 함께 서울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새로 맑아진 시력으로 모든 걸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알록달록한 채소와 과일로 가득한 시장을 걸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가게마다 멈춰서서 고추의 빨간색과 가지의 진한 보라색에 감탄하고 계셨어요.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잊고 있었네. 부드럽게 노란 바나나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 당당히 서 있는 옛날 건물들이 있는 전통 궁궐에도 갔어요. 아버지는 카메라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으셨어요. 모든 디테일을, 모든 그림자를, 오래된 돌담 위에서 춤추는 모든 햇살을 담고 싶어 하셨어요. 궁궐 정원에서 벚나무들에 둘러싸인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분홍 꽃잎들이 눈처럼 저희 주변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꽃잎 하나하나가 땅으로 떨어지는 걸 처음으로 마법을 보는 사람처럼 신기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 나라가 내 시력을 구해줬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걸 구해준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 아버지 눈보다 더 많은 걸 구해줬거든요. 제 자신의 눈먼 상태에서도 구해줬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친절함에 대한, 세상이 제 작은 두려움이 허락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멋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눈먼 상태에서요.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은빛 머리를 한 나이 드신 사장님이 아버지의 카메라와 손목에 아직 차고 계신 병원 팔찌를 보셨어요. 말없이도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반찬을 더 가져다 주시면서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시고 할머니처럼 저에게 웃어주셨어요. 그 친절함은 번역이 필요 없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가족들이 잔디 위에서 소풍을 하고 있었어요. 연인들이 벤치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보라색 저녁 하늘에서 춤추는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어두운 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셨어요. 더 오래 머물고 싶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내 시력을 되찾아준 이곳을 이해하고 싶어. 마이클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틀 후에 런던으로 돌아갈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아버지의 밝고 맑은 눈을 보니 계획이 바뀔 것 같았어요. 그럼 머물러요. 제가 말했어요. 아빠가 원하시는 만큼요. 3개월 후 아버지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어요. 캠퍼스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빌리셨어요. 매주 새로운 생활 사진들을 보내주셨어요. 발음 연습을 도와주는 인내심 많은 여자 선생님 사진, 전 세계에서 온 다른 나이 드신 학생들로 가득한 등산 모임 사진, 한국 환경 과학자들과 시작한 연구 프로젝트 사진들을요. 마이클과 저는 다음해 봄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저희에게 분명하게 보는 법을 가르쳐준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싶었거든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한국이 아래쪽으로 작아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를 뒤에 남겨두고 온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소중한 걸 가지고 간다는 느낌이었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아름다움에 눈멀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용감하게 찾아볼 마음만 있다면 친절함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도요. 때로는 가기 가장 무서운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도요. 아버지 눈만 한국에서 치료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도 치료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본 적도 없는 곳에 대해,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생각났어요. 아름다움과 따뜻함으로 저를 놀라게 했던 그 도시를요. 때로는 분명하게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려움에 눈을 감고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때로 가장 아름다운 풍경들이 우리가 가장 보기 무서워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